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한 내용이라서 조금 쉬울 거예요. 자, 일단은 정의역이 제한이 가해져 있어요. 그래서 n부터 n.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1보다 큰 경우,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큰 경우에 따라서 a가 1 경우는 증가함수, a가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정의역이 이제 요 범위예요.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정의역의 범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a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작은 값이 작은 값이 되고요. 큰 값, 정의역이 큰 값이 y값도 큰 값이 되는 그런 구조고요. a가 1보다 작을 때는 x값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작은 값이 큰 값이 되고요. 그리고 큰 값이 작은 값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밑줄 이렇게 거놓으시고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2번 잠깐 설명할게요. 자, 이거는 y 꼴 a의 fx예요. fx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x 값에 해당되는 부분이 fx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이제 1보다 큰 경우에는 이 지수함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fx의 최소값이 전체의 최소값이 되고요. 미니멈이, 그리고 맥시멈이 전체의 맥시멈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만약에 a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fx의 최소값이 맥시멈이 되고요. 최대값이 되고 맥시멈이 미니멈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위에랑 설명이 동일하죠? 잠깐 화면 멈출 테니까 그림을 그려 놓으세요. 멈추세요. 됐죠? 자, 개념 익히기 여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시고요. 그리고 필수예제 07번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저 위쪽에 이제 필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지수함수는요, x의 개수를 항상 1로 만들어야 돼요. 항상 1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x의 개수 있잖아요. 개수도 한 개여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y 꼴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x의 개수가 1이 돼야 되니 얘를 2분의 1에 x 이렇게 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이 그림을 그리고 그 상태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항상 기준이 되는 게 이 두 가지 기준이 돼요. 2번이 빠졌네요. 됐죠? 그리고 x의 개수가 무조건 한 개여야 돼요. 그래서 곱으로 이루어진 이 지수함수에 x의 개수가 지금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3분의 1 x하고 두 개를 합쳐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x의 개수를 하나가 되게 하고 이게 마이너스라고 하면 또 플러스로 바꿔주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잠깐 화면 멈추고요. 필기를 하시고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화면 멈추세요.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자, 일단은 기본이 되는 3x 그래프를 그리고요. 이렇게 3x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러시고 여기가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기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했기 때문에 x축으로 도형이동이라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고 여기 이제 바로 밑에 점근선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3의 x 플러스 2가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요점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요점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최소값이 나오고 그리고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x의 개수가 1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x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2분의 1에 x-1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겠죠? 여기 뭐 설명을 해줘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x-1을 하고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면 감소함수가 되겠고요. x 대신에 x-를 대입하니까 x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죠. 요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 사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 값이 최소값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여기 값이 최대값이 되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3번은 아까 저 위에서 설명을 했죠. 예를 들어 설명했고요. 그래서 3분의 4 나오고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화면 멈출 테니까 필기 못하신 분 필기 하십시오. 네, 자, 저 70페이지 잠깐 설명을 할게요. 70페이지 아까 페이지 수 얘기 안 했나 보네요. 자, PSH 08번이요. 자, PSH 08번은 이제 치환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상에서 얘기했듯이 치환을 하면 동전의 양면이 반대편의 범위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범위 옆에는 최대 최소인 절친이 최대 최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EX를 T로 치환을 했어요. 그래서 T는 Y값이고 이쪽이 X값이고 A가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증가하죠. X값 범위가 0에서부터 2 사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해당되는 Y값의 범위는 1에서부터 4 사이죠. 그래서 T가 1에서부터 4 사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치환을 하면 그 범위를 꼭 구하셔야 돼요. 1에서 4 구한 다음에 니은으로 넘어와서 여기 이제 T의 제곱이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분리하셔야 돼요. 2의 X, 2의 1승. 그러니까 뭐요? 앞에 마이너스니까 2의 X에 요거는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T의 제곱 2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완전 제곱을 해서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1, 마이너스를 지나고 여기가 뭐예요? T고요. 여기가 최종 Y가 되네요. 됐죠? T값 범위가 1에서 4 사이니까 여기 쭉쭉쭉 해서 여기가 최소값이 되고요. 그리고 4를 대입했을 때 이 값이 최대값이 돼요. 됐죠?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뭐 그때 X 구하래요. 그때 X 이렇게 그러면 최대값 8일 때의 T값은 4고요. 그리고 T가 4가 될 때는 X는 뭐예요? 2죠. 그래서 그때 X는 2가 되네요. 그리고요. 최소값 마이너스 2는 T가 1일 때고요. T가 1일 때 X는 뭐예요? 0이죠. 그래서 그때 X는 0이 되네요. 됐죠? 자,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필수예제 09번 설명하겠습니다. 필수예제 09번. 자, 필수예제 09번은 옆에 잠깐 필기를 해놨는데요. y 이퀄 a의 fx고 a가 1보다 커요. 그냥 증가함수죠. 그래서 fx가 최소가 되면 y가 최소가 되고요. fx가 최대가 되면 y가 최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x 이퀄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데요. 최대라고 했네요. 그럼 얘가 최대가 되면 fx 최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 이제 fx를 2차 함수를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이제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돼서 요 값이 최고차익에서 음수니까 1,3이에요. 맞죠? 그래서 1,3에서 최대값을 갖죠. 그래서 최대값 3을 가져서 여기가 3이 돼요. 그래서 y 이퀄 2에 이 안에 있는 요 fx 있잖아요. fx 최대값이 3이 돼요. 그러면 y의 최대값은 8이 됩니다. 자, 그때 x는 뭐예요? 그때 x는 아까 1이었죠. 그래서 x는 1이 되고요.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됩니다. 됐죠? 화면 잠깐 멈출 테니까 필기를 하십시오. 자, 필수예제 10번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a가 1보다 자꾸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fx의 최소값이 y의 최대값이 되고요. fx의 최대값이 y의 최소값이 돼요. 정의역이 알려줬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니 그냥 이제 요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차함수 그래프는 완전 제곱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3,1이네요. 네, x값 범위가 1에서 4 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대충 x가 1이라 하고 여기가 x가 4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값이 이렇게 존재하겠네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구조고 최대값이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그리고 최소값은 어떻게 돼요? 요 x 이퀄 2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3이 되네요. 됐죠? 최대값 여기가 1일 때 요거는 최소값이 되죠? 그래서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요?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4분의 1에 1승 여기가 1이 되니까요. 최소값이 마이너스가 3이 돼요. 그러면 최대값 어떻게 돼요? 4분의 1에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64가 됩니다. 됐죠? 이런 구조로 갔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자, 필수예제 01번은 산술기하의 문제인데요. 산술기하 잠깐 설명을 할게요.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제 산술기하고요. 여기 산술평균, 이 기하평균이에요. 헷갈리면 기하가 좀 작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산술기하평균은 이 공식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 많이 쓰고 이 등호의 성립 조건이 뭐냐면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는 ab가 같을 때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적용을 하면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커요. 밑이 1보다 클 때도 이렇게 되고요. 밑이 1보다 작을 때도 항상 이렇게 돼요. 물론 y축 대칭하면 음수가 될 수 있지만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산술기하 문제가 항상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얘도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요 공식 요거 써서 산술기하를 써요. 그래서 요거 없어지죠, x가. 그래서 2루트 2 이렇게 돼요. 2루트 2가 요거가 2루트 2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소값이 되죠. 등호의 성립 조건 나왔으니까 이것도 꼭 확인하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세요. 됐죠? 필수예제 12번 잠깐 설명을 할게요. 필수예제 12번은 이제 요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를 t로 치환해요. 치환하면 동전의 형님 t값 범위를 구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 범위를 산술기하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산술기하로 t값의 범위를 구하고 t가 2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니은으로 가셔서 y는 요 4x 플러스 4 마이너스 x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요 t의 제곱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한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2t가 돼요.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라고 마3 이렇게 해서 완전제곱으로 들어가요.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3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근데 t값의 범위가 2보다 크니 여기가 잘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t가 2일 때예요. t2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